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고등학교 영어교사 신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차 시에는 학습 관련된 조언,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해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제가 신입생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조언하고 나와서 기초어법, 용어 위주로 그리고 좀 테마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차 시부터는 구문 독해, 우리 기초어법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가 연계될 수도 있고요. 구문 독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학습 관련 조언입니다. 우리 영어 공부 여러분들 뭐로 해야 될까요? 교과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아니면 뭐 사설 문제집? 일단은 기본 골자는 학력평가 기출문제고요. 저희가 보통은 수업 시간에 학평 기출문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왜 푸나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영문에 대한 뭐 꾸준한 노출 혹은 언어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문을 풀 수 있겠죠. 혹은 독해력 상승이 주된 목적일 거고요. 문제풀이 연습을 위주로 혹은 출제 원리를 분석하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풀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해력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독해력 상승이라는 이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될 건데 이 독해력이라고 하면은 뭐가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어휘력, 뭐 독해 속도,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혹은 구문 독해력 등등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좀 발달이 됐을 때 독해력이 신장이 되는 거지. 그냥 어휘력 많이 늘리면 혹은 독해 속도 엄청 빨라지면 독해력이 상승되겠죠. 되는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영양 신장을 해야지 독해력이 상승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양적인 학습이라든지 빨리 읽는 학습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평가원 기출 문제다. 하면은 그런 지문들은 좀 밀도 있게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푸는 것도 좋아하고 빨리 읽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밀도 있게 학습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듯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핀트는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요. 여러 번 읽는다는 취지에서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 문제 유형에 맞게 한번 푸시겠죠. 그쵸. 뭐 근데 심경 분위기, 글의 목적, 주장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쉽게 빠르게 푸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될 거고요. 근데 첫 번째 읽고 나서는 글의 주제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읽고 버리기에 아까운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한 번 더 읽습니다. 해석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문장이 있는지 내가 해석 안 되는 문장을 찾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쭉 긋거나 밑줄을 치거나 그러면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단어, 두 번째는 어법, 세 번째는 문장 구조. 동의하십니까? 단어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명사, 형용사, 동사는 좀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 학력평가 기출지문에서 선별된 친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쉬울 거고, 여기 예문도 있으니까 잘 외워지실 겁니다. 그렇게 단어 공부하면 되고, 근데 어법이나 문장 구조에서 내가 이 문장을 읽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 문장 여러 번 읽어야죠. 문제만 많이 푼다고 독해력이 느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한 2등급, 3등급 정도 받고 오케이, 괜찮아 라고 하시면은 그럴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문제집 한두 권씩 매번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형 문제풀이 연습도 충분히 되고 글도 여러 번 많이 읽고 빨리 읽으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글의 구조가 파악이 안 돼도 빨리 읽고 키워드 체크해서 흐름상 맞는 단어들 위주로 선별하시면은 문제 충분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빈칸 추론인데 빈칸 문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밑줄 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종속절이고 근데 주절이 굉장히 길어. 앞에 분사구문도 붙었고 수식어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인데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주절한다. 근데 주절에서도 분사구문도 있고 관계사도 붙어 있고 문장이 막 두 줄, 세 줄, 네 줄 넘어가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파트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장은 밀도 있게 여러분들이 잘 독해해내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수록. 그래서 그런 문장들 1학년 때도 한두 문장씩은 꼭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45문제 풀었는데 그 모든 문장을 아주 그냥 내가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 1학년 수준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학습이 된 거겠죠. 근데 아마 작년 24학년도 1학년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배도 그랬어요. 생각보다 특히나 만점에 가깝게 1등급 받으려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읽으면서 해석 안 되셨는데 얘 왜 해석이 안 됐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법이나 문장 구조 때문에 해석이 안 됐다면은 왜 해석이 안 됐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놓고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쓰든지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이든지 해가지고 여러 번 읽어야겠죠. 그게 쌓이고 누적이 되면은 여러분들만의 구문 독해 집이 되는 겁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는 당연히 몇 문장 안 되겠죠. 근데 모든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두 문제 풀고 영어 공부 끝낼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중요한 기출 문제들 하다못해 한 최근 3개년치 그리고 학년을 조금 건너뛰어서 공부하실 때 음, 어,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시게 될 그해 수능 특강은 막 풀면은 조금 아깝겠죠. 근데 회차가 지난 수능 특강이라든지 사설 영어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양적인 학습, 문제 많이 풀기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발 평가원 그리고 좀 중요한 학력평가 기출 여러분들이 그 해에 봤던 그 해에 보는 앞으로 보시게 될 그 기출 문제들은 제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첫 번째로는 내신 시험 대비도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는 근데 결국에는 내 실력 점검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공부가 된 건 아니에요. 문제풀이 연습한 거고 언어적인 새로운 인풋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아웃풋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발 부디 구문 독해 여러분들만의 구문 독해 집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노트 하나 사서 내가 해석 안 되는 문장 옮겨가지고 그 친구들 뭐 이틀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여러 번 계속 읽어야 돼요. 단어 외우듯이.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문장에 대한 뭐 이해의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역치값이 높아질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잘 읽힌다. 외워도 상관없어요. 어, 실제로 대학생들은 그렇게 문장 많이 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구문 독해 인강이나 천일문 같이 구문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경우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들만의 구문 독해집을 제발 만들어라. 특히 기출 문제 푸셨을 때, 평가원 문제 풀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25학년도, 6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기출 문제 푸시게 될 때, 거기서는 좀 핵심 문장들이 있으면은 내가 어려움을 느꼈으면은 끌고 와서 여러 번 읽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내가 문제 풀면서 틀리거나 헷갈렸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분명히 틀리거나 헷갈리는 이유가 있을 건데 정답을 보시고 나면은 그쪽으로 내 인지가 다 완전히 맞춰집니다.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틀렸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실 건데, 두 개 중에 헷갈려서 틀렸는데 하나가 답이 아니었어요. 나머지가 당연히 정답이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했는지 직접 손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쓰세요. 그리고 내가 이게 왜 정답이 헷갈렸던 다른 선택지였는지 3번이랑 5번이 헷갈렸어. 나는 3번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3번을 체크했는데 5번이 정답이에요. 내가 3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파란색으로 한번 쓰시고 근데 5번이 정답인 이유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오답노트 하는 연습이기도 한데 중요한 문제 푸셨을 때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3학년 되셨을 때도 평가원 문제 풀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오답노트 하는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교과에서 어,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서 조금 내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평가원 기출문제 풀고 나와서 해설 강의 듣기에 급급하지 우리 학생들이 3학년들도 이렇게 정말 치밀하게 자신이 풀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3학년 친구들을 맡았는데 이렇게 설명드렸어. 근데 안 해요. 언제 하시느냐? 그해 대학 가셨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새롭게 혹시 수능 공부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분석해요. 평가원 기출문제. 출제 원리도 분석해보고 내가 이거 뭐 왜 틀렸는지 인지상의 오류를 점검하면서 그 평가원의 출제 원리에 맞게끔 나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평가원 문제가 1학년 수준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용품으로 학력평가 기출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이 25학년도 때, 26학년도 때 풀 친구들은 제발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오답노트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 선택지 내 인지 과정 분석하는 거는 국어에서든 영어에서든 수학에서든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탐구 교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발 영어 공부하실 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본인이 되게 이건 중요한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지문을 학습하셨으면은 제발 이렇게 3번 혹은 4번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구문 독해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기초 어법, 기초 영문법 중에서 좀 기본적인 부분들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문장 성분이랑 품사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지 잠깐 생각해보고 문장 성분은 뭐예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겠죠. 품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품사. 어떤 공통적인 성질, 기능끼리 이렇게 말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갈래입니다. 문법적인 기능, 쓰임에 따라서 분류해서 우리는 영어에서는 주로 팔품사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 문장 성분은 뭐가 있나요? 문장 성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쵸.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이런 친구들이 문장 성분일 거고요. 품사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팔품사가 품사에 해당하겠죠. 우리말이랑 조금 다른데. 여기서, 쌤, 저는, 어, 한정사까지 포함해서 막 구품사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능 범주 내에서 다루는 문법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문장 성분 아까 있었던 친구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주어, 동사, 동사 대신에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predicate. 근데 우리 지금 밑에 subject, verb 이렇게 적어놨다. 그쵸? S, V. 요거 한번 좀 혹시나 모르시는 친구들 있으면은 알아달라는 말씀인 거고요. object, 목적어, complement, 보어, 그리고 modifier, 수식어라고는 표현이 있는데 modify, 수식하다 라는 뜻을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뭐 adverbial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가지고 우리 문장의 5형식 만든다. 그쵸? 근데 그 친구들 말고 나머지 친구들이 부사어, 수식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S, V, O, C 요 친구들은 기억을 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요거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쓸 거고, 1형식이면은 주어 동사. 그쵸? 2형식이면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이면 목적어. 4형식이면 간접 목적어, 집적 목적어. 그 다음에 5형식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들 알고 있을 거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쌤, 저는 모르겠는데요. EBS나 아니면 유튜브 혹은 기초어법 또 그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겠다는 아닌데, 설명을 드릴 때 이런 표현들을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쌤, 너무 쉬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체크를 쭉 하고 넘어가자고요. 고등학생인데 첫 시간에 요거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품사는 팔품사 뭐가 있는가 생각을 짜겠을 때 명사, 대명사 있을 거고요. 우리는 명사를 n, nou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사 있을 거고 목적어, 아유 미안합니다. 명사, 대명사.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조금 알 수도 있는데 주어에 해당하는 친구 명사, 대명사. 동사는 동사가 역할할 거고요. 목적어 역할 누가 해요? 명사, 대명사가 해요. 요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 역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동사 중에서. 그래서 명사, 형용사가 있죠. 그다음에 수식어, 우리 수식하는 친구 누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형용사도 수식하고요, 부사도 수식합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 제외 나머지 다 수식하죠. 그쵸? 그리고 품사 지금 쭉 나온 친구들 중에서 세 가지가 안 나왔네요. 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position, conjunction, interjection 이 친구들 중에서 제가 요거를 굳이 그냥 표현 드리는 이유는 사전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때 요 표시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전치사구나, 얘 접속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SVOC 그리고 명사를 N으로 표현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분사는 이렇게 발품사가 됩니다. 잘 알고 되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모르시면은 멈췄다가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성분들 그리고 품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했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 어지간한 문장은 어느 정도 다 구성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주어의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품사들 지금 중에서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가 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주어, 보어, 목적어죠. 자,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어, 보어, 목적어.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되는 거겠죠. 그죠? 부사는 명사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식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우리 보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뭐가 있나요? 아까 앞에서 잠깐 했는데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죠. 그래서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 의미를 더해주는 거고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은 앞이나 뒤에서 이 명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은 앞에 배운 방금 정리했던 요 내용들 가지고 우리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동사가 동사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서 준동사가 돼요. 동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쵸,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했을 겁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건데 투부정사, 품사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입니다. 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투부정사가 다 하죠. 그래서 아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명사, 수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니까 나머지를 수식하겠죠. 근데 수식할 때 목적, 원인, 결과 등등의 의미를 덧붙여 주는 거고요. 동명사라고 되어 있네요. 2번. 명사니까 명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겠죠. 동사에다가 ing 형태로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시겠죠. 왜? 명사니까. 그죠? 그다음에 분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성질은 지니고 있는데, 어, 근데 동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더해주는 형용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ing, ed 혹은 pp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past participle 해서 pp라고 얘기를 하는데 ed라고 많이 또 표기도 하니까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기능을 수행하는데 분사 구문은 또 살짝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동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준동사로 파생이 될 수 있는 경우랑 그리고 동사 가지고 어법 문제를 내면은 뭐가 나오느냐 시제, 수일치, 태, 도치 이렇게 물어보겠죠. 수일치는 주어 찾으면 되는 건데 주어가 앞에 뭐 형용사가 붙고요. 뒤에 관계사 절이나 아니면은 형용사 부나 분사가 이렇게 막 꾸며줘요. 그래서 주어가 엄청 길어져. 그러고 나서 동사 딱 밑줄 그어놓고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수일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태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 주어가 누굴까? 결국에는 어떤 그 문장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 그리고 명사의 수일치, 그 다음에 시제, 태,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정어가 문두에 빠지면은 주어 동사 자리 바뀌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거고, 특히 우리 비동사일 경우에 주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어도 있을 거고 부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막 있을 건데 비동사일 경우에 주어가 너무 길다든지 혹은 여기 뒤에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도치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1학년 학력평가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어랑 보어 자리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주어랑 부사구, 전치사구 자리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사, 형용사, 부사가 뭔지 그리고 어떤 기능도 간단하게 체크는 했는데 다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나왔네요. 얘네들 가지고 어법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려면은 이 친구들을 제가 이번에는 부나 절로 나눌 거예요. 단어 하나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마찬가지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을 텐데 구와 절은 대체 뭔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은 구는 두 개 이상의 이제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주부와 술부, 주어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덩어리로 있는 게 구고요. 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어. 근데 심지어 주어, 서술어를 갖춰가지고 전체 문장에서는 성분이에요. 어떤 특정 성분이 될 수 있겠죠. 수식하는 성분이 될 수도 있고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문장의 일종의 구성 성분이 돼 주어나 서술어를 갖춘 2어절 이상의 어구, 2개 이상의 단어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사, 형용사, 부사를 구와 절로 이번에는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명사, 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준동사 뭐였죠? 투부정사, 동명사였죠. 명사절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절, 그죠? 그리고 의문사절 가능할 거고요. whether if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죠. 그죠? 다음에 복합관계사,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뭐 whatever, whoever, whosoever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쵸? 그 친구들도 명사절 이끌 수 있어요. 예문은 요거만 이번에만 좀 들어드리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룰 거니까 미리 요 친구들 한번 이렇게 마인드 매핑 해가지고 쭉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혹시나 이거 보시면서 나 얘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은 한번 간단하게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문장들 중에서 관련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I know that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 사실, 좋아한다는 것,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죠. 내가 알고 있는 거고 I don't know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I don't know whether it will rain or not 해서 나는 모릅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뭐인지 아닌지 whether if 명사절로 쓰일 수 있죠. 그다음에 you can take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너는 가져갈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이죠. 문장이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형용사로 넘어가서 자, 형용사 구는 뭐가 있나요? 부사구랑 마찬가지로 우리 투부정사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준동사 했던 거 분사 제가 형용사 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절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을 것 같은데 문장으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사절이 형용사 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문장 절이 될 거니까 예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사, 부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있는데 부사구 중에서 분사구문이 또 새롭게 추가해서 부사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사구문 없어도 문장 성립합니다. 그죠? 근데 주어, 뭐 동사, 문장성문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부사절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 거니까 당연히 부사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뭐 when, because, if, 뭐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부사절 이런 거 많이 배웠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문장에서 주어도 갖고 맥락상 접속사 의미 우리가 충분히 파악 가능할 때 생략해버리면서 분사 구문으로 고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구문 독해 하시면서 분사 구문 나오면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쌤 나는 모르겠는데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앞으로 얘네들은 고등학교 어법에서 여러 번 다루게 되실 건데, 물론 좀 마이너하게 자주 보기는 어법상으로 직접적으로 안 다루는 친구들은 있을 건데요. 독해하다 보면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마주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합관계사절이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되는데 이 친구는 명사절, 부사절 둘 다 돼요. 근데 얘는 부사절만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트로. 얘네들은 명사절, 부사절 둘 다 되는데 이렇게 A, B, C 하면은 이 친구는 A, C 둘 다 되는데 이 친구는 C만 돼요. 복합관계 부사 말이 어렵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wherever 이런 친구들이 복합관계 부사일 건데 요것도 뒤에서 다음에 예문 같이 포함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 내에서 아마 주로 메인 어법은 다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관련된 내용 일부 연계해가지고 문문 독해 좀 진행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혹시나 조금 어려웠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먼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